자, 이어서 이슈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 지수가 1900선 어제 굉장히 위태위태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오늘은 다행히도 1900선에서 강보합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나 싶기도 한데 과연 현재 증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 최승훈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이 아시아를 비롯해서 신흥국 증시를 굉장히 크게 억누르고 있었던 유가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유가가 60불 이하로 하락을 하면서 중동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 환율을 균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유가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감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좀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지만은 일단 60불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지지를 좀 기대하는 심리가 좀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은 했지만은 최근에 60불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60불이 뭐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안심을 하기에는 좀 이른 시기라고 판단이 되지만은 어느 정도 유가에 대한 하방 지지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네, 유가 하락의 속도가 너무 더 빨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의 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 하락세는 조금 진정이 되긴 했지만 요즘 신흥국들의 환율 문제도 그렇고요. 뭐 러시아의 기준금리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기준금리를 17%까지 올렸죠.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6% 이상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송화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를 좀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유가 하락세가 일단 멈추지 않은 상황이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 환율의 약세 흐름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재정을 유가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상당히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신흥국이나 이머징 마켓보다도 러시아 같은 경우가 좀 더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모라토리움 선언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의 유가 흐름에 따라서 좀 더 상황은 다시 한번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신경 쓰되 일단은 러시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이런 러시아들과 그리고 신흥국들의 통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일단 신흥국 환율이 약세가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경기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우려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키는 측면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신흥국 비중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경기가 점차 위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소 우리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선진국 증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상황이 좀 더 환율 부분이나 유가 부분이 좀 더 악화가 돼서 나타난다면은 국내 금융시장도 좀 일부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특히 러시아를 비롯한 뭐 중동이나 동남아 쪽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들의 좀 부도 문제는 좀 더 좀 신중을 기울여서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일단은 부정적인 요인 변수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흥국의 경기가 위축이 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뭐 간접적인 부정적인 영향 정도로 예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시장을 보게 된다면 소폭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900선을 지지선으로 생각을 하고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오나 싶기도 한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외국인이나 수급 주체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은
일단 1900을 하회한 수준, 즉 1880에서 70 수준은 PB 한 1배 수준인 주가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는 시장이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900선, 특히 1900선이 좀 밀린다고 했을 때 일단 PB 한 1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나 조정 수준이 좀 과도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일단 시장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1900선을 하회한다면은 오늘과 같은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일단 반등세나 하락은 좀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900선까지 지수가 내려오게 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됐고요. 이에 따라 저가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한 마음을 가져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대외 변수들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손꼽히고 있는 것이 바로 FOMC 회의일 텐데 관건은 아무래도 이번 성명서에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빠질 것인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의 실업률이라든가 인플레이션율이라든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말한 기준선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기는 다른 이머징 마켓이나 신흥국과 달리 확연한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과거의 추이를 봤을 때 FOMC에서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나온다면 한 5, 6개월 이후에 금리가 인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5, 6월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 정도 시기 5, 6월 시기에는 일단은 경기 지표의 개선세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에서도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를 일단 제외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FOMC에서는 좀 더 힌트나 시장 친화적인 멘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는 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 네, 지금 계속 저희 좋은 말씀 주고 계신데 시간 더 있으시죠? 저희가 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종목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내일은 제일모직의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모직에 관심을 받으면서 삼성 SDS까지도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제일모직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삼성 SDS가 그동안 워낙 낙폭이 심했던 탓일까요?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겠지만은 일단 제일모직 상장 이후로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다소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 제일모직의 상승세나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론 매매는 하고 있지만 삼성그룹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이후로는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선취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금일 SDS의 SDS의 상승과 내일 제일모직의 상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가 시장에서 어떠한 변수들을 챙겨봐야 되는지 이번 주 이제 오늘을 지나게 되면은 이틀밖에 남지 않죠. 그런데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그리고 남은 이틀 동안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이틀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이틀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미국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다소 큰 충격은 아니더라도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빠졌을 때는 시장에서는 다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스 같은 경우도 조기 총선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기존 정권이 좀 긴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여론에 대한 촉각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 유가 같은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60불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큰 하락세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세 부분 현재까지 시장을 짓눌러 왔던 부분이지만은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해소되는지는 이번 주 이틀 남은 기간 동안에 좀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슈앤 시간을 통해서 현재 사회 이슈와 함께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현장 플러스 이어집니다.